저번 영상에서는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 박스에 담긴 단어만 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주인공 자리인 주어 자리에는 어떤 박스에 담긴 단어가 올까요? 이렇게 명사 박스에 담긴 단어가 옵니다. 명사 박스는 영어 사람들이 만든 8개의 박스에서 우리가 만난 두 번째 박스랍니다. 이 박스에는 어떤 단어가 담길까요? 먼저 명사라는 용어의 뜻을 풀어보면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 박스에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담겨요. 사람이나 생물의 이름일 수도 있고 사물, 물질의 이름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의 이름일 수도 있겠죠. 이런 단어들을 왜 하나의 박스에 담아 정리했죠? 같은 특징을 가졌고 같은 법을 따를 거니까. 같은 특징은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고 같은 법은 뭘까요? 바로 문장에서 주인공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명사 박스가 따르는 법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법들은 오늘 우리가 할 일도 아니에요. 용식, 제이크, 세라, 뽀뇽 이 단어들이 같은 박스에 담긴 이유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이고 이 단어들이 주인공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명사 박스에 담긴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이름을 사용해서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건 아니에요. 이름 대신 부르는 말이 있죠. 달이라는 이름이 멀쩡히 있는데 그 이름 대신 너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유처럼 이름 대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모아서 또 다른 박스에 담기로 했어요. 먼저 이 박스의 이름부터 살펴보면 이름 대신 부르는 단어라고 해서 대명사라고 해요. 우리가 만난 세 번째 박스가 대명사 박스예요. 이 박스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오늘 좀 살펴볼 건데 다는 아니고 조금만 살펴봐요. 펜택이란 내 이름 대신 나, 달이라는 이름 대신 너라고 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I와 U는 대명사 박스에 담긴 단어랍니다. 세라라는 이름 대신 그녀라고 하고 제이크라는 이름 대신 그라고 하고 곱창이라는 이름 대신 그것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여자면서 한 명일 때 쓰는 she, 남자면서 한 명일 때 쓰는 he, 사물이 한 개일 때 쓰는 it, 이 단어들 역시 대명사 박스에 담겨 있어요. 나와 다리처럼 나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사람일 때 쓰는 우리라는 뜻의 we, 네 친구들처럼 나를 포함하지 않고 사람이나 사물이 2명, 2개 이상일 때 쓰는 그들, 그것들이라는 뜻의 they, 이것들 역시 대명사 박스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사람의 이름을 대신 말한다고 해서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인칭 대명사라고 한자로 된 단어라 그렇지 뜻을 부셔보면 사람을 부르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사람의 이름을 대신 말하는 단어라서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용어가 중요하다기보다 영어를 공부할 때 이런 용어들을 영어책에서 만나면 그럴 때 영어 원래 어려운 거였지 하고 책을 던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와 또다시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용어와도 안면을 좀 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어를 설명할 때면 여러분은 그냥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구나 이런 리액션만 하면 됩니다. 대명사 박스에는 이렇게 또 다른 박스가 들어있어요. 이 중 하나가 인칭 대명사 박스겠죠. 얘네들은 대명사 박스에 들어있는 단어들이고 그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 박스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의 박스 안에 또 다른 박스를 만들어 단어를 정리한 이유는 또 다른 박스만의 특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인칭 대명사인 단어들은 대명사의 특징을 가지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인칭 대명사가 가지는 특징도 가지는 거죠.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됩니다. 인칭 대명사가 가지는 특징들은 미래의 우리가 곧 할 테니까요. 주인공 자리에는 명사 박스에 담긴 단어뿐 아니라 대명사 박스에 담긴 단어도 올 수 있어요. 이 말을 문법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사전에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데 이 단어가 명사나 대명사 박스에 담긴 단어가 아니라면 그 단어는 주인공 자리에 올 수 없고요. 이제 우리는 주어 자리, 서술어 자리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 알았으니까 제이크가 사랑한다 라는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동사 러브는 제이크가 하는 행동이 사랑이라는 걸 말해주려고 쓴 단어고 제이크는 동사 러브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려고 쓴 단어죠. 이건 마치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느낌적인 느낌 아닌가요? 영어 사람들은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와 서술어 자리에 오는 동사의 이 돈독한 관계를 널리 알리고 싶었나 봐요. 주인공 자리에 어떤 단어가 오냐에 따라서 서술어 자리에 오는 동사가 변신을 한다면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거 알릴 수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영어 사람들은 주인공 자리에 he, she, it이 오면 서술어 자리에 오는 동사는 변신을 하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변하면 아예 다른 단어가 되어버리니까 아주 소소소한 변화만 줘서 변신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이크 러브가 아니고 제이크 럽스가 되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he, she, it 대명사가 오면 서술어 자리에 오는 동사가 변신하는데 he, she, it으로 대신 부를 수 있는 명사가 올 때도 동사는 변신을 합니다. 동사 중에는 가끔 관심이 필요한 관종 동사들이 있어요. 가다라는 뜻의 동사 go는 goes가 되고 공부하다라는 뜻의 동사 study는 studies로 변신해요. 관종 동사들에게는 관심을 주면 돼요. 사전을 찾아보는 한 10초 정도의 관심. 사전은 단어의 뜻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동사라는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신하는지도 알려주는데요. 알려주는데 오늘 우리는 주어가 she, he, it일 때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궁금하잖아요. 그럼 사전에서 여길 보면 돼요. 자, 이럴 땐 푸시면 된다고 했죠? 여러분 1인칭은 뭐죠? 나죠. 2인칭은요? 너고요. 3인칭은 나도 너도 아니에요. 단수는 뭘까요? 단일한 수라는 뜻이래요. 개수가 단일하네. 한 개라는 말입니다. she, he, it만 남죠? 현재는 시간과 관련된 용어인데 미래에 우리가 할 거니까 이건 패스. 그래서 주어 자리에 she, he, it이 온다는 말을 이렇게 굳이 어렵게 말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주어 자리에 3인칭 단수 명사가 올 때 동사가 변신하는 형태를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단어를 머릿속에 저장할 때 그 단어가 동사 박스에 담긴 단어라면 주어가 she, he, it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1, 2초 정도 관심을 가지면 되지 이렇게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동사 어차피 영어 문장을 많이 접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될 거고 자주 보게 되면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사전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만 있으면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뽀뇽이는 먹는다.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뽀뇽이는 강아지지만 소중한 생물체고 암컷이라 쉬로 대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뽀뇽이는 먹는다 할 때 먹는다에 해당하는 동사 it은 약간의 변신이 필요하죠. 이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는 주어 자리에 온 단어들이 he, she, it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는 변신하지 않아요. 얘네는 어때요? 주어 자리에 온 단어들이 he, she, it에 해당하죠? 그래서 본다라는 동사 look이 looks로 변신했어요. 이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소리가 난다라는 동사는 사운드예요. 사운드가 소리라는 뜻이면 명사 박스에 담기지만 소리가 난다라는 뜻이면 동사 박스에 담기겠죠? 그런데 라디오는 사물이고 한 개니까 it으로 대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he, she, it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사는 변신이 필요해요. 주어 자리에 오는 단어에 따라 서술어 자리에 오는 동사를 변신시키는 게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존버는 승리하는 것처럼 계속 말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제가 패턴 영어나 문장 암기 이런 공부 방법이 좋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입을 통해 익숙하게 만들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동사 박스에 담긴 이 박스랑 친해질 건데요. 이유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